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비영리 교육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렉스 에듀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렉스는 라틴어로 법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에듀는 교육이 되는데 렉스 에듀, 그러니까 즉 뭐 법 관련 교육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저의 변호사로서의 그 경험, 그리고 뭐 그 이전에 저도 사법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런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또는 뭐 변호사 시험, 경찰 시험 등 이런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하고 공유를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법 관련 뭐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이러한 법 관련 과목을 제가 나름대로 강의를 한 그런 내용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요. 또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리걸 마인드 또는 어떤 법적 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유튜브 그리고 또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획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이 그 첫 번째 콘텐츠 유튜브 방송이 될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헌법, 뭐 행정법, 또 형법, 뭐 형사소송법 등 이러한 각종 시험에서 법 과목 있죠. 그러한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또 새롭게 또 저도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고요. 제가 뭐 이러한 관련 학원에서 일하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과 같은 내용의 강의를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강의 콘텐츠의 핵심은 이른바 이제 핵심이라는 뜻이죠. 핵심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가 제목에 축조 해설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축조라는 것은 그 조문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따라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알아보고 거기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원의 판례들을 알아보는 그런 이제 키포인트 되는,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이어서 조금 소두가 긴데요. 뭐 관련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은 강의 중간중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 헌법 중에서 제1강 이제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헌법전의 헌법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문과 관련해서 시험과 관련한 그런 핵심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강의안을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나름대로 한번 쭉 그 공무원 시험, 각종 시험 그 헌법 관련 기출 문제를 쭉 확인을 해봤는데,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헌법 전문은 다른 조문에 비해서 그렇게 출제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거 자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 전문은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헌법의 어떤 최고 이념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또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거의 통설, 그리고 또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점이 출제가 될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그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헌법의 그 구조, 제가 화면을 조금 멈춰하겠습니다. 뭐 헌법의 이제 구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헌법은 크게 전문, 그리고 본문, 그리고 부칙, 이렇게 세 개 파트로 되어 있죠. 본문은 130개조, 그리고 부칙은 6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본문이 몇 개조이냐, 뭐 이런 지문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그 상식적 차원에서 본문은 130개조, 부칙은 6개조다. 이렇게 머리에 담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전문은 성문 헌법을 가진 나라의 헌법은 대부분 다 전문을 가지고 있죠. 물론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그 헌법 중에서 전문이 없는 나라의 헌법도 있습니다. 그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헌법 전문, 예를 들어서 뭐 오스트리아 헌법 같은 경우는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전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튼 대부분의 국가는 성문 헌법을 갖고 있는 국가의 헌법은 다 전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전문에는 보통은 대체로 다 그 헌법 제정 또는 개정의 역사적 의의와 이제 주체를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헌법도,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정 또는 개정의 그 과정을 간략하게 또 기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헌법을 제정, 그 다음에 또 개정할 때 그 목적을 또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그 헌법의 그 목적과 그 지도 이념, 뭐 최고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도 이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고, 이미 뭐 주체는 헌법 제정 또는 개정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제정됐고 또는 개정이 됐다라고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헌법은 헌법 제정 또는 개정 주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그 헌법 개정, 우리는 이제 총 9차 9번에 걸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각 개정 헌법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뭐 지문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뭐 여기서 제 강의에서는 그것을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굳이 뭐 제가 또 강의에서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 그것은 주로 이제 암기 차원이죠. 다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할 텐데, 암기도 그냥 닥치고 암기보다는 그래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이 생성되는 그 사회 시대,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 또 배경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된단 말이죠. 따라서
어떤 이런 이런 헌법을 예를 들면 이런 헌법의 어떤 개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하실 때 무조건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 헌법이 개정된 헌법이 어떻게 해서 개정이 되었는지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 그 배경을 참고를 하시면 그 이해하는데 아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이 9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헌법 개정 중에서 전문도 개정이 된 것은 총 4번인데요. 1962년 5차 헌법 개정 때, 1972년 7차 개정 헌법 때, 유신헌법이죠. 그리고 62년 헌법은 이른바 이제 5.16 군사 혁명에 의해서 이후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이고요. 그 다음에 1980년 8차 헌법 개정, 이른바 이제 12.12 사태, 1979년 12.12 사태 이후에 집권한 군부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헌법 개정이고요. 1987년은 이른바 이제 민주화 운동, 6.29 민주화 운동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통령 직선제가 키포인트인 핵심인 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전문 개정도 이루어진 것은 5, 7, 8, 9차 헌법 개정 때다. 이러고 또 뭐 지문 출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외울 때 뭐 5, 7, 8, 9 뭐 이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하나의 체제의 어떤 변혁이 이루어진 때를 생각을 하시면 쉽게 또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2년 제가 조금 설명드린 것처럼 5.16 군사 쿠데타, 군사혁명, 72년 유신, 80년 12.12 사태 이후, 87년 민주화운동. 그 시대의 어떤 체제 변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사회적 또 시대적 우리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뭐 정치적 그런 문화적 그런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후에 헌법 개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헌법 전문에 그러한 그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던 어떤 의의를 담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도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헌법 전문 개정이 이루어졌던 연도 62년, 72년, 80년, 87년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헌법 전문 강의에서의 핵심 부분 포인트입니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 출제가 된다면 이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에 대한 이해를 체크하는 그러한 지문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법 관련 교과서라든가 그런 데 보면 이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고 그 다음에 판례의 입장이다라는 것 기술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 규범적 효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얘기죠.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권리관계,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칠 수 있다. 즉 권리와 의무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런 분쟁 해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재판 규범. 그러니까 어떤 재판에 있어서 그 판단의 근거
법규가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재판에 있어서 어떤 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재판에서 재판 규범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거하고 그 소송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의 인정 여부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거하고는 전혀 이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할 수 있어야 요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헌법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특히 최고 이념이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인 경우에는 위헌이냐 또는 합헌이냐 그러한 해석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헌법재판소 사건에서의 그 설시를 보면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 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이것이 그대로 지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해석의 기준,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한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현재 88 헌가 7일 사건에서는 이 헌법 전문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념을 담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 헌법 전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여기 있네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 전문에 있어서 이념 중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최고 이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집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 평등의 원칙과 관련해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최고 이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규범적 효력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헌법재판소 사건에서는 이와 같이 또 설시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이념 내지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헌법 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헌법소송에서 하나의 재판 규범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시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문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그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유의할 것은 뭐냐면 이런 헌법 전문 중에 최고 이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교과서마다 조금 다를 텐데요. 그래서 뭐 허영 그 석좌 교수님의 그 헌법 교과서 책에는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국민 주권의 이념, 정의 사회의 이념, 문화 민족의 이념, 평화 추구의 이념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최고 이념들이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지만, 즉 재판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개별적인 기본권성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히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출제자다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출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이 헌법 전문의 최고 이념에 있어서 어느 개별의
기본권 있죠. 기본권을 여기서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하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에 있어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나의 이러이러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기본권의 근거로서 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이념들을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헌법재판소 사건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기재된 3일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즉 재판 규범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에 기해서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즉 헌법 손해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규범적 효력이 인정이 되지만, 어떠한 재판 규범으로서는 인정이 되지만, 즉 법률 해석에서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할 수 없다. 즉 기본권의 인정 근거로서 헌법 전문 최고 이념이 인정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 헌법 전문의 여러 최고 이념을 담고 있는데, 그런 헌법 전문은 규범적 효력이 인정이 된다. 그것이 통설이고 판례인데, 그래서 즉 재판 규범으로서는 인정이 된다. 즉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 전문에서 최고 이념에서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이 되지 않는다. 즉 헌법 최고 이념의 전문의 최고 이념에서 기본권 이러한 기본권이 있다. 그래서 그 기본권이 인정이 된다, 침해됐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이 오늘의 헌법 전문의 강의에 있어서의 키포인트다,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